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설명드릴 탈레스의 이대기 과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새롭게 릴리즈된 LDK 8.0의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 새롭게 출시된 기능들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LDK 클라우드 라이센싱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이 LDK 클라우드 라이센싱이 LDK 8.0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DK 클라우드 라이센싱 설명 이후 클라우드 라이센싱에 대한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10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리눅스 ARM의 이제 저희 런타임 드라이버를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센티널 HL 메모리 확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오라클 자바 11 버전과 EMS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다음에 핑거프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 시 핑거프린트 수집 방식이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된 방법은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EMS에서 사용되는 이제 어드민 페이지가 있게 되는데, 이 어드민 페이지가 EMS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편의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 외에 LDK 8.0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개선된 부분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차후 Q&A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라이센싱입니다. 클라우드 라이센싱이 릴리즈가 된 가장 큰 이유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응용 프로그램 구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사용자가 회사 내외부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이 의미는 실제 피지컬 머신에서 구동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들이 하나의 머신에서만 사용하는 케이스들보단 다수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들에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IT 관리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의 제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가상환경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또는 가상환경의 오감지로 인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 못하는 케이스나, 또는 가상환경이나 도커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 및 문제 및 사용 관리 부분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컬에 있는 환경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로컬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OS 복원이나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을 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실제 컴퓨터를 이동했을 때 실제 환경들이 많아짐으로써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되는 환경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컴퓨터 간에 이동을 했을 때 라이센스를 이동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또한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잘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하드웨어의 변경으로 인해 라이센스를 사용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상환경이나 도커에 대한 부분들도 클라우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라이센싱을 충족하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릴리즈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반으로 구동이 되며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관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라이센싱 API는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서 매우 향상되었고, 기존의 LDK 제품을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동일한 API 셋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수정이나 벤더 코드에 대한 부분들 변경 없이 그냥 라이브러리만 8.0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인벨로프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도 그냥 인벨로프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툴 버전이 아닌 LDK 8.0의 툴에서 인벨로프를 사용하시면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이센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항시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되는 커넥티드 모드와 디테치드 모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종류는 차후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ID라는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ID는 아이덴티티 코드와 아이덴티티 시크릿이라는 문자열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 코드와 아이덴티티 시크릿
맥과 서버 PC IP를 가지고 해당 고객별로 고유한 아이덴티티 스트링들을 만들어지게 되고, 고객별로 고유한 아이덴티티 스트링을 제공해서 고객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생성하는 곳은 ACC라는 어딩 컨트롤 센터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ACC는 저희 LDK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ACC에서는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PC들의 등록이나 권한 같은 거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라이센스들을 실제 설치한 라이센스들과 관리하기 용이한 키 아이디와 바인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한 삭제, 수정, 생성 등을 ACC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뭐 커넥티드 모드와 디태치드 모드에 대한 설정들도 모두 다 ACC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할 때 폐쇄망 등에서 라이센스 서버를 두고 해당 폐쇄망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때 프록시 세팅을 통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록시 기능이 추가되었고, SQLite를 통해서 이제 서버 PC에 접속한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앞단에 설명해 드렸듯이 커넥티드 모드와 디태치드 모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커넥티드 모드는 항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가능하고, 가상화 환경이나 또는 핑거프린트의 확인 또는 핑거프린트 복제 방지가 어려운 커스텀 디바이스 등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물론 가상화 환경에서는 뭐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뭐 버추얼 머신 또는 도커 등의 환경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최종 환경이 하나의 PC가 아닌 다수의 PC에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라이센스 타입입니다. 디태치드 모드는 인터넷 서버 PC에 있는 라이센스를 로컬 PC에 분리해서 설치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분리된 시점에서 일정 설정된 시간만큼 PC에 라이센스를 저장하게 되고, 분리된 이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뭐 불안정하거나 아예 끊겨서 사용할 수 없는 출장 같은 케이스에, 출장일 때는 라이센스 서버에 붙어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 좀 유용한 라이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에는 이제 커넥티드 모드와 디태치드 모드가 혼합된 시간 분화 분리, 뭐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라이센스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가져오면 설정된 시간만큼 PC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라이센스가 추가될 예정이고, 이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인터넷이 최초에는 연결이 돼 있어서 라이센스를 가져오지만 그 뒤에는 끊기더라도 2시간, 3시간 동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바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라이센스 서버를 호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게 될 텐데요. 이 라이센스 서버를 호스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발사가 직접 호스팅하는 방식과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호스팅하는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 클라우드 라이센스의 서버는 윈도우즈와 리눅스 환경에 서버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윈도우즈와 리눅스 환경에 원하시는 뭐 클라우드 환경이나 실제 피지컬 머신에 다 설정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클라우드 환경은 뭐 AWS나 Azure, 그 외에 원하시는 환경에 다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개발사가 원하는 서버에 호스팅하는 방법과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호스팅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최종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차단된 환경이나 또는 중국같이 뭐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사들의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은 케이스들은 실제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라이센스 서버를 두길 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LDK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릴리즈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실제 라이센스 서버를 원하는 곳에 두고 싶고, 설정된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라이센스 형태로 사용하고 싶은 요구 때문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케이스는 알리클라우드나 중국 내 실제 원하는 피지컬 머신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돼 있으면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호스팅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사와 최종 사용자가 원하지 않고, 또는 뭐 차후에는 탈레스 내에 서버를 두고 거기에 라이센스를 올리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LDK 클라우드 라이센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이센스가 설치되고 나서 어떤 설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 설정들 값을 통해서 실제 최종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제가 가상화 환경에 현재 라이센스를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설치된 라이센스는 지금 보시는 것이 고유한 키 아이디 값 7369로 시작되는 키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동시 접속자 100명까지 커버 가능한 라이센스를 제가 사전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100명까지라는 건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100개를 만들어서 100명의 유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 해당 서버 PC의 ACC에서는 몇 가지 설정 값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정 값들은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하게 되는데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하도록 설정을 할 것이냐, 그냥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설정하도록 해야지만 좀 더 보안성이 높고 고객 관리, 실제 사용자 관리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되게 되고요. 저는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제가 사전에 CL 테스트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 때는 클라이언트 코드와 클라이언트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생성을 해보면 add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유저용을 생성을 할 거냐, 그냥 별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레스 유저 1이라고 설정을 하고 실제 아이덴티티 스트링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와 클라이언트 스트링으로 되게 되는데 카피란 부분을 누르면 실제 IP까지 다 복사가 되게 되고 제가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보면 LW3이라고 시작되는 값이 동일하게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 문자열이 클라이언트 ID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용자별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ACC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ACC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라이센스는 이제 어떤 키 아이디와 연동을 해야 되는지 필요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실제 라이센스 서버에 설정된 키 아이디와 바인딩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PC를 등록할 수 있는 대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한 대만 등록이 되게 되는 거고 3이면 3대까지 만약에 1로 등록을 하고 첫 번째 PC를 등록했으면 다음 PC는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편의상 언리미티드로 두고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코드 값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코드 값을 가지고 실제 라이센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센스 현재 사용 내역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 피지컬 머신, 지금 여기는 이제 가상화 환경이고 제 피지컬 머신에서 ACC 페이지가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내부 로컬에 있는 라이센스들인데 여기는 실제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라이센스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피그레이션에서 Access to Remote License Manager에서 제공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입력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연결된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바로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인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샘플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놨는데요. 샘플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되면 요거는 저희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이 1로 증가가 되게 되고 실제 서버에서도 세션이 보이게 되고 서버에서는 어떤 PC에서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구나 라는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PC에서도 이제 만약에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 고객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이 없기 때문에 해당 클라우드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되고 만약에 이 고객용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새롭게 컨피그레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에서 새로 유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보면 유저 2라는 값으로 똑같이 만드는데 이 코드 값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코드 값을 저장해서 밑에 줄에 넣어보면 새로운 코드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코드 값을 해당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유저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이죠. 새로운 고객에게 제공해서 고객은 HCP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 순간 PC에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면서 라이센스에 대한 세션들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세션을 보게 되면 각각의 다른 PC들의 정보들이 다 보이게 되고 머신에 대한 정보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클라우드 라이센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지만 실제 서버에 대한 관리나 또는 라이센스를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생성하고 이 아이디 값을 가지고 라이센스 사용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차후에 Q&A 시간이 있사오니 그때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10을 저희가 이제 LDK 8.0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API 및 인벨로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상에서 라이센스를 찾도록도 가능하고 인벨로프를 통해서 지원은 가능하게 되는데 인벨로프에 대한 부분은 안드로이드 API 28 버전 이하로 컴파일 됐을 때는 자바 코드나 네이티브 코드로 된 파일들 둘 다 암호화가 가능하게 되고 안드로이드 API 29로 컴파일된 건 자바로 된 APK 파일만 지원이 가능하며 네이티브 코드, C로 개발된 SO 파일들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후 인벨로프 패치를 통해서 7월 말이나 8월 중순에 이제 안드로이드 API 29로 개발된 네이티브 코드도 지원 예정 중에 있사오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눅스 암에서 저희 런타임 드라이버를 이제 런타임 드라이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점점 리눅스 암에 대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눅스 암에 대한 라이센스 관리도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리눅스 암에서 스탠드얼론 라이센스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대 리눅스 암 머신이 나가면 100대 라이센스를 다 머신별로 설치를 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면서 100대 전부 다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한 대만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그 한 대에서 한 대가 서버 역할을 하고 나머지 PC들이 나머지의 클라이언트 머신들이 서버 PC를 바라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동시 접속사 라이센스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라이센스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편의성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센티널 HL 키의 메모리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티널 HL의 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2라는 코드네임의 칩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신바라는 칩으로 칩이 변경이 되었고 외관상으로는 크게 그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링이라든지 글자 색깔이라든지 등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고 신바 칩으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최대 39K, 9KB까지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바 칩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해도 펌웨어 버전 6점대, 하드웨어 버전은 8점대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신 버전의 툴, LDK 8.0과 최신 버전 그에 맞는 신바키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 기능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 2에서 월 2의 칩을 사용하던 기존 키는 최대 25K까지밖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은 10배가 넘게 추가되었는데요. 메모리 공간이 확장돼서 기존의 컨피그에 대한 정보들을 넣는다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고 싶었는데 25K로는 조금 작다라고 생각했던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원하시는 값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확장된 메모리는 베이직이나 프로키에서는 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신 버전과 최신 버전의 툴킷 LDK 8.0과 신바키를 사용한다 그러면 별도의 요금 없이 사용이 가능하신 기능입니다. 다음은
오라클 자바 11 버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자바 11 버전이 뭐 오라클에서 릴리즈가 되었고, 그에 따른 이제 자바 언어를 사용하시는 개발사분들은 API나 인별로프 모두 지원하게 되고, A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다 오라클 버전 11 버전에 맞게 샘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으며, 인벨로프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해당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인벨롭 하게 되면, 윈도우즈에서 인벨롭 하게 되면 나머지 환경, 윈도우즈, 리눅스, 맥 환경에서 다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LDK의 EMS에서 사용하는 자바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전 버전에서는 LDK 자바가 오라클 자바를 사용했었는데, 오라클은 공식적으로 이제 구독 모델로 자바를 사용하는 부분이 구독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자바를 사용을 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였는데요. LDK EMS는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 자바에서 오픈 JDK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LDK EMS 8.0을 사용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오라클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예방을 하였고, 만약 실제 오라클 자바를 계속 쓰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몇 가지 설정들을 통해 기존 오라클 자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 오라클 자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핑거프린트 수집하는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이제 머신 디펜던시를 가져가기 위해 핑거프린트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핑거프린트를 수집할 때 기존에는 핑거프린트를 수집하는 툴을 제공해서 툴을 통해서 핑거프린트를 수집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어드민 컨트롤 센터, 아까 보셨던 어드민 컨트롤 센터에서 핑거프린트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윈도우즈에서는 저희 RUS 리모트 업데이트 시스템의 기능들을 대안으로 다 수집이 가능한 반면,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SL 어드민 모드, 라이센스 타입입니다. 하나의 라이센스 타입만 수집이 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게 되고, 대부분이 SL 어드민 모드이기 때문에 LCC 페이지에서 핑거프린트 수집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EMS의 어드민 콘솔이 이제 EMS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EMS의 기능, 세부 설정들을 관리하는 어드민 콘솔이 별도의 페이지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실제 EMS의 기능으로 통합을 했고,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LDK 8.0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인데요. 어드민 API나 ACC가 HTTPS 통신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라이센스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SSL 통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HTTPS를 지원해서 SSL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고, LDK의 인벨로프에서 안드로이드의 라이브러리 보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닷넷 코어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닷넷 코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에번칩이라고 저희가 이제 메모리 덤프를 방지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이 보안 기술을 사용할 때 기존에는 리모트 데스크탑, 원격 터미널에서 사용했을 때 조금 이제 사용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원격 터미널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시도록 변경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동글키의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인벨로프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32비트와 64비트를 지원했는데, 최신 버전에서 32비트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64비트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기업 같은 곳에 외부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라이센스는 서버를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클라우드 라이센스
서버 역할을 하는 PC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만 원활히 되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릴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지금과 같이 뭐 차단된 망이나 중국 같은 뭐 원하는 곳에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싶은 곳 때문에 릴리가 된 겁니다. 중국 환경은 애저나 AW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라이센스 벤더사들을 사용하는데 뭐 원활히 사용이 안 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클라우드나 또는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버에 클라우드 라이센스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고 싶어 했고, 그런 요구들을 충족한 게 LDK의 클라우드 라이센스입니다. 만약에 대기업 같은 곳에는 해당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설치하는 라이센스 서버를 하나 두고 실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만 원활히 되게 되면 실제 고객별 라이센스 관리와 이 고객이 다른 곳의 PC 또는 뭐 대기업 같은 데는 클라우드 환경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경이 되더라도 라이센스가 PC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바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문의가 왔는데요. 단넷 코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단넷 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API와 이제 난독화 프로그램이 인벨로프를 둘 다 지원합니다. API는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찾도록 적용하는 부분이고, 인벨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독화 기능 및 라이센스를 찾도록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넷 같은 경우는 내부 소스가 보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벨로프를 통하여 난독화 기능을 사용해서 내부 소스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고 이제 복제 방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커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문의가 왔는데요. 클라우드 라이센스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를 주셨는데, 클라우드 라이센스는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라인입니다. 해당 부분들은 차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은 웨비나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0분인데요. 32분까지만 잠깐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2분을 기다리기보단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지 않으셔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해드리,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